여러분들 차 뭐 어떤 것 때문에 타고 다니나요? 타고 다니는 용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뭐 넓은 차는 뜨밤을 보내고 싶어서.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제 G80 롱텀 시승기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차,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카니발 롱텀 시승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출고기도 이제 카니발 찍었었고, 한 1년 전에 한 달 정도 타고서는 롱텀 시승기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무려 1년 한 2, 3개월 탄, 정말 1년 이상 탄 진짜 말 그대로 롱텀 시승기입니다. 저는 이 항상 차 리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이제 짧게 뭐 한 일주일, 2주일 타고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느끼려면 꽤 오랜 시간을 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한 일주일 탔을 때랑 뭐 한두 달 탔을 때랑 1년 탔을 때랑 또 뭐 한 3년 탔을 때랑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아, 요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반대로 와, 이거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제가 차를 구매해서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시승차를 타고 나갈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래 실제로 이제 소유를 하고 한번 데일리카도 타보고 막 오래 타고 다니면 못 보던 부분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카니발을 구매한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돈 많은 회장님들도 결국엔 끝은 카니발이다.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뭐 S클래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카니발을 또 하이 리무진으로 하나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실제 이제 주행하면은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형은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뭐 S클래스도 있고 뭐 벤틀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왜 항상 형 카니발 타요? 승훈아, 네가 아직 차 모르네. 카니발 최고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카니발이 최고야, 롤스로이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요게 최고더라고요. 무려 1년 동안 타고 다니 이 카니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같이 가시죠. 제가 출고한 차량은 카니발 9인승 2.2 디젤의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입니다. 출고 가격이 아마 4,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탈 줄 몰랐습니다. 한두 달 정도 타다가 컨텐츠가 떨어지면 팔아야지 했는데 너무 편한 거야. 불 안 치고 진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가끔 라이브 하잖아요. 뭐 이제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가끔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우파님 무슨 차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답변해요? 카니발이다. 진짜래요. 카니발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야, 너 이거 보이기에는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안 보일 때는 뭐 S클래스라든지 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카니발만큼 편한 차가 없더라고요. 주행거리가 몇일 것 같아요? 좀 적게 타시는 분들 한 10,000km? 만에서 한 2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6만 3천. 6만 6천인가? 6만 넘어요. 그만큼 많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워낙 이제 촬영을 진짜 전국구로 다니잖아요. 부산 갈 때도 많고, 막 어디야 저기 강원도 갈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키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항상 타고 다니는 이유도 있죠. 여러분들 차 뭐 어떤 것 때문에 타고 다니나요? 타고 다니는 용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차종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베이스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동수단, 그리고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편안함의 기준이 부드러운 승차감이 될 수도 있고, 넓은 실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양한 편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편안함이라는 기준이, 일단은 내가 이 차를 타고 날 때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4,700만 원이 그렇게 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싸가지고 뭐 이거 그냥 껌값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가격 대비 운전자에게, 동승자나 탑승자에게 주는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일단 실내 굉장히 넓고요. 연비 뒤져요. 요게 이제 카니발이 이제 3.5 가솔린도 있잖아요.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할까, 디젤을 선택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거 3.5 디젤 사가지고 뭐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사람들마다 느끼긴 다르겠지만 3.5의 이 정도 카니발 크기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배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비 주행에도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엄청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2.2 디젤이에요. 연비 뒤져요. 연비가 평균 한 12에서 14는 꾸준히 나와요. 연비 주행하잖아요.
16, 17까지 나옵니다. 기름 냄새만 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벌써 들리죠? 경운기. 이게 처음에 출고됐을 때 신차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이전 세대들보다도 좀 조용해진 거긴 한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디젤 소음이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듣는 것도 시끄러운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엔진의 소음, 그러니까 디젤 소음이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엔진 오일,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제깍제깍 갈아주거든요. 한 15,000km 정도 타면 항상 엔진 오일 교환을 해주는데, 물론 제가 좀 가끔 이제 워낙 바빠가지고 늦게 교환해 주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엔진 오일을 제때 교환을만 해줘도 엔진 소음은 좀 많이 줄어드는데, 요거 안 느끼고 싶으면 이제 6기통 3.0 디젤 정도 타면 이런 소리 안 나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대박이야 여러분들. 딥 캐치가 우퍼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필 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퍼몰에서는 무려 3개나 준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딥 캐치. 마크가 좀 아쉬운데요? 아 그지. 요거 2022년식부터는 이제 신형 마크,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신형 마크 단 카니발 많더라고. 또 하나, 이 색깔은 잘 선택했어. 아, 내가 이거 카니발 살 때도 요거 말고 런칭했을 때 그 파란 색깔 비슷한 거 뭔지 알지? 그거 할까 나 고민했거든. 차는 인쇄 검정이 제일 나아요.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래 타고 다니면서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는데요. 뭐 수입 타이어도 좋은 것도 많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번에 최근에 우리가 또 광고 찍었었죠. 한국 타이어에서 최근 나오는 그 벤투스 SUV 프리미엄 타이어 달라 그러면 줘요. 근데 요게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좀 저렴한 타이어보다 조금 그 한국 타이어 치고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요거 갈면은 차가 달라져요. 요 카니발이나 이 자동차든 이 타이어 하나만 제대로 바꿔주고 좋은 거 껴주면요, 승차감이 달라져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인정하죠?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 타면서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요 창문이에요. 요게 의외로 고질병이더라고요.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 뒤에는 아니야.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천천히 내려가. 나 고스트 클로징인 줄 알았어. 제대로 작동될 때도 있는데 이제 오작동으로 창문이 막 끼게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소리 막 엄청 아까 내겠던 대로 듣기 싫은 소리 낸다든지. 뻥태기 형도 요 카니발 이제 교체를, 이 모터를 바꿨나 유리를 통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적이 있는데요. 썬텐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바꾼 거예요.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 지금 이게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창문이 아예 안 내려갈 때도 있어. 내리다가 중간에 이게 막 내리고 시동 껐다 키면 다시 되긴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합니다. 좀 짜증나요. 자, 이 슬라이딩 도어가 카니발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수동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뭐 안전상의 이유긴 하겠지만 실내에서 만약에 주행하다 사람을 내려줄 때 파킹을 꼭 눌러야지만 이 문이 열려요. 뒤에 차가 있는데 저 내릴게요, 저 빨리 내릴게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 문 여는 게 되게 천천히 열리고 파킹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내리고 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요거는 근데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워낙 좀 바쁘게 살잖아요. 막 빠리빠리 하는데 언제 이거 차를 한복판에 세워가지고 천천히 그냥 피 누르고 내리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닫습니까? 요런 게 조금 불편해요. 만약에 이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이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다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문을 닫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문이 닫히다가 다시 열려요. 열리다 다시 닫힙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급해가지고 애들 막 내려줘야 되는데 애들도 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도로에 세워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이걸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립니다. 삐삐삐삐 소리만 내고 문 안 열려서 제가 기다려! 파킹 넣어줄게! 이래서 파킹 넣고 문을 열어야지만 요 문이 열리는 것도 조금 불편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카니발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요게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우리나라 주차선 좁잖아요. 옆에 기둥이 있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요 문 열 때 이게 닿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부딪히거나, 여기 좀 까진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까진 데. 이 문을 열 때 이 슬라이딩 도어가 앞에 기둥이 있으면 좀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 충격받으면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냥 문이 열려가지고 이쪽에 데미지가 가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신경 쓰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 열리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차가 워낙 크잖아요. 이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트렁크를 열 때 공간이 없어서 트렁크를 못 연다. 요거 쌉 공감인데, 이 세단 탈 때는 이런 얘기 한 번 이해를 못 했어요. 카니발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트렁크 열리는 이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옆에 차를 좀 뒤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세워놨다고 하면은 이게 안 열려요. 부딪혀가지고 얘도 팍 하고서는 데미지를 가할 때도 있고요. 이 공간이 없어서 혹은 이제 뒷차가 바싹 붙어가지고 뒷차를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차가 워낙 커가지고. 그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오작동이 되게 많았어요. 문이 분명히 이제 닫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계속 닫으라는 거야. 파워 테일게이트 요 옵션인데, 이게 지금 자동이잖아요. 요즘에 이거 반도체 대란 때문에 요 옵션 빠진 차들도 있는데, 요 오작동을 일으키면 문을 내가 이제 또 방금 이렇게 열었는데 열리지도 않아요. 요런 게 조금 오작동이 좀 계속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센터를 방문했는데, 실제 타고 다닐 때는 경호등도 잘 뜨고 막 문제가 있는데, 센터만 들어가면 문제 없어. 안 뜨더라고, 이 코드가.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가끔 이런 오작동이 많습니다. 이 카니발 타면서 고질병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창문이 안 내려가거나, 내려가도 이제 롤스로이스로 부드럽게 내려가가 중간에 멈춘다든지, 이 트렁크가 문이 안 닫히거나 문을 닫았는데 열렸다고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인승을 타고 다니잖아요. 예,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4열 시트는 이렇게 접어서 그냥 짐칸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진짜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실을 공간이 없어서 짐을 못 넣는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그냥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9인승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보통 이제 한 7명까지는 태우는데, 그 7명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는 타요. 평상시처럼 2열, 3열을 쓰면은 마지막 4열을 거의 못 사용합니다. 근데 2열과 3열을 좀 앞으로 좀 당겨서 딱 이 앞에 무릎까지 하면은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이걸 당기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요걸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4열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면 공간 하나도 없죠. 이거는 2열과 3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야 돼요. 근데 성인이 탑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탈 수는 있습니다. 앞에 시트를 좀 당기는 말이에요. 근데 요 마지막 이 4열 시트 공간은 타기가 좀 좁긴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3열 시트 이거 하는 건데 빠졌네요. 이게 아휴. 개인적으로 또 트렁크 쓰면서 조금 불편했던 게, 어. 여기에 조금 가림막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서 저 의자 밑으로 막 물건 같은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정확했어요. 지금 우리 심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내 공간이 거의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산 지금 저기 꽂혀 있죠. 그게 보통 여기다 놨는데 앞에까지 쑥 가다가 한 번에 그냥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림막이나 뭔가 좀 트렁크 공간이랑 구분을 해 놓을 수 있는 뭐 가림막이나 아니면 그물망 같은 거 정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짐이 장 볼 때나 아니면은 뭐 음료수 살 때나 뒤에 놔두면 이게 브레이크 딱 밟는 순간 대굴대굴대굴 굴러서 앞으로 다 들어와요.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있어서 여기 이제 그물망 정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제가 이번에 이전에 7인승과 9인승 리뷰했을 때 2열 시트 제외하고 3열 시트의 활용도는 9인승이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말이 되냐, 2열 시트는 그렇다고 치고 3열 시트도 당연히 7인승이 편하지 왜 9인승이 편하냐, 9인승은 안 편하다 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했던 이유가 이 3열 시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7인승보다 9인승이 좀 더 편해요. 일단 이 3열 시트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3열 시트 등받이 이렇게 뒤로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운전 안 하고 운전은 이제 심과장한테 맡기고 이제 뒤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2열 시트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물론 2열 시트에 탑승할 때도 많아요. 그냥 2열 시트에 그냥 적당히 그냥 뒤로 그냥 눕히고 그냥 이렇게 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좀 핸드폰하고 완벽하게 좀 쉬고 싶다 그러면 2열 시트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앞으로 쭉 당기고 접어놓은 상태에서 3열 시트에 딱 누워서 이게 등받이가 생각보다 뒤로 많이 젖혀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딱 이러고 갑니다. 개편해요. 진짜 개편해요. 이러고 가는 게 진짜 완전 편합니다. 근데 저 단점이 뭐냐면 요게 잘 안 와요. 요 공기가. 인정하죠? 맞아요. 더울 때는 존나 덥고 추울 때는 존나 춥고
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항상 이제 담요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녀서 더울 때는 답이 없지만 추울 때는 그래도 뭐 덮으면 되잖아요. 더울 땐 답이 없어요. 이게 창문도 안 열리고 좀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생각보다 3열 시트의 활용도가 좀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탔을 때도 7인승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등받이도 좀 잘 안 눕혀지고. 근데 이제 9인승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니발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 미니밴이 넓잖아요. 공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넓기 때문에 3열의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2열에 타고 다녀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 제가 이 카니발을 회장님들이 많이 타나 생각이 들었는데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이 활용도도 되게 좋습니다. 이게 그 롤스로이스나 뭐 진짜 넓은 플래그십 세단을 타도 이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카니발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개똥 같은 소리냐. 2열은 분명히 롤스로이스가 더 럭셔리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편안함의 그 기준이 좀 달라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하면서 편하지만 얘는 그냥 옆집 동네 친구처럼 개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냥 꺼림김 없는 그 오랜 만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 가식 없이 말로 표현하면은 야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네 카니발 탄다고 카니발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S클래스도 집에 있고 제가 롤스로이스 시승차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타고 다녀요. 이게 제일 편해요. 2열도 그냥 뒤에 시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놓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다니면 됩니다. 지금 이 시트 보면은 클럽 넘버원에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기존에도 나파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요. 한층 더 이제 특별한 분위기를 내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 넘버원에서 이렇게 시트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의전 작업이라 해가지고 2열에 리무진 시트를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고 다니는 인원들이 좀 많잖아요. 최소 6명 탈 때도 항상 수두룩하고 못해도 한 5명씩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2열을 리무진 시트로 만들면 이게 되게 시트가 커져요. 사람이 타고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시트 가죽만 이렇게 바꾸고 3열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해서 타고 다닙니다. 롤스로이스보다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좁지 않잖아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2열 시트 그냥 쫙 당겨버리고 3열에서 발 뻗고 누우면은 야 롤스로이스 뺨을 칩니다. 롤스로이스 시트 이렇게 100% 이게 거의 180도로 안 눕혀져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눕혀집니다. 편해요 훨씬.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죠. 서스, 승차감. 이 3열, 2열도 그나마 나아. 노면을 좋지 않은 곳을 타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3열은 이게 그냥 차가 통통 튀어요. 이게 뒤에 이게 자고 있다가 앞에서 운전하는 애가 좀만 이제 개떡같이 운전하잖아요. 그럼 자다가 아우 이거 스토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그건 카니발의 고질적인 예,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구조상의 문제야. 서스 뭐 에어 서스 받고 지랄 연병해도 아무래도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균맨이 가끔 이제 3열에 손자 핸드폰 하다가 맨날 자거든요. 그럼 이제 너 뒤져봐라 해가지고 방지턱 한 30km 속도로 빵 넘쳐나면 아우 아우 저번에 저기 카운팅 스타일 뚝배기 박아가지고 아 그럼 여기 별 모양이 그냥 바뀌어요. 그게 근데 그럼 하이 리무진은 어떠냐? 하이 리무진은 이 서스 그 구조가 좀 바뀌어요. 좀 더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바뀌는데요. 타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물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단점은 좀 멀미가 나요. 지금 이제 오래 타고 다녀서 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긴 했는데 살짝 뒤쪽에서 만약 핸드폰 보거나 약간 그 딴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나긴 합니다. 롤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거 220V도 있고 여기에 시거잭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 캠핑을 안 가서 그런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거잭은 핸드폰 충전한다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USB 단자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요게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필요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필요 많이 하더라. 많이 쓰더라. 핸드폰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향제를 넣어놓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거는 이게 좀 안 늘어나. 여기 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좀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통 핸드폰이랑 지갑 같은 거 많이 집어넣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딱 껴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는 뭔가 둘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수납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안쪽에는 뭐 다른 물건을 집어넣을 수... 얘 빅파이 있는데? 비상식량이지. 수납 공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뭐 티슈 같은 거. 누구 티슈가 여기 왜 있지? 자, 근데 반대로 이 수납 공간이
카니발 여기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쪽 컵홀더도 있는데 요게 컵홀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탑승하는 인원들도 많고 좀 오래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음료수만 넣고 내리다 보면은 요거 다 차가지고 이 컵홀더 어디 넣어야 되나, 수납 공간 어디 넣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짐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이 공간이거든요. 이 무선 충전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도 이 무선 충전 패드 인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하고, 수납 공간이, 저는 이제 사탕 잘 먹거든요. 근데 사탕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놔도 물건 놓을 데가 없어요. 딱 여기 그냥 컵홀더에 그냥 음료수 하나만 꽂아놔도 물건 놓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여기 흘러내리고. 어디다 놓을 것 같아요? 여기 손잡이 도어 있는데, 실제로도 차키나 핸드폰이나 저는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둡니다.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손잡이잖아요. 도어 손잡이인데 요 부분이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물건을 넣어놨을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인 것 같고요.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조수석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그냥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책, 아니면은 뭐 티슈, 뭐 약 같은 거, 상비약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지만, 가장 실용적으로 이제 내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수납 공간은 의외로 카니발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딱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많이 넣을 수 있는 거는 없어서 조금 그 수납 공간은 답답하다 생각이 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카니발에 안 들어가잖아요. 요거 뭐 불편하지 않느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딱히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카니발에 보면 후석 대화가 있어요. 후석 칩신 모드도 있고. 처음에 이거 뭐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카니발이 넓잖아요. 생각보다 실내가 넓고, 이 앞에서 차가 정차돼 있을 때 얘기하면은 다 들리죠. 야, 이거 뭐 하자, 이거 어때,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조금 주행하고 속도가 높은 상태, 한 100km만 주행해도 이 풍절음이랑 노면 소음 때문에 뒤에 탑승하는 사람이, 특히 3열에 탑승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요거 후석 대화하면 돼요. 요거 누르면 뒤에 탑승한 분이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할 수 있죠. 최균 제 개새끼! 세균 메시발놈! 이런 거 다 가능해요. 바로 알거든요. 맞아, 아니야? 사운드는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안 해달아? 안 해도 그리고 이제 후석 칩신 모드는 이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저는 이제 노래 듣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탑승한 우리 애들이 깨지 않기 위해서 이 후석 칩신 모드를 하면 앞에만 나와요. 앞에만.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터치 인식이 좀 빨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거 있다. 시동을 걸면은, 이거는 제가 이전에 현대자동차 기사 다 얘기했는데, 오토홀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팅했던 그 기능이 좀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토홀드거든요.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정차해서 시동을 껐다가 내렸다가 다시 타잖아요. 그럼 이거 꺼져요, 오토홀드. 다시 작동을 눌러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세팅을 해놓고 오토홀드를 스타트 오는, 그러니까 오토홀드를 이제 작동을 해놓으면 시동이 꺼지고 다시 타도 작동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를 좀 설정을 해놓을 수 있게 해주던지. 이게 없어가지고 항상 시동 끄고서는 다시 탈 때마다 오토홀드 다시 눌러요. 오토홀드 된 줄 알고 브레이크 꾹 밟았다가 차 이렇게 앞으로 나간 적도 몇 번 있죠. 물론 내가 이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요게 좀 세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현대자동차도 포함이고 뭐 제네시스도 포함이고, 요 오토홀드는 조금 이런 인식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좀 다시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작동하게 버튼 안 누르게 이게 설정으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좀 하는 게 바람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2.2 디젤이면 조금 힘이 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행을 했을 때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5 가솔린의 그런 시원한 가속력은 느끼기 좀 힘들긴 한데, 2.2 디젤만의 토크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행하면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연식이 되고 주행거리가 올라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좀 빨랐다라면 지금은 조금 그 헛돈다? 요 느낌이 있어요. 엔진을 밟았을 때 이러면서 그냥 차는 안 나가고 소리만 커지고 요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좀 그렇게 덜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엔진의 반응이 좀 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요게 좀 아쉬운 게, 독일 3사 차들은 이게 연식이 좀 지나도, 키로수가 이렇게 지나도
6만이면 그래도 아직은 쨍쨍하잖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좀 내구성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풍절음이랑 노면음, 카니발은 풍절음 노면은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카니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고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대안이 없는 이 카니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는 거예요. 스타리아가 출시가 됐지만 스타리아도 분명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하지만 약간 스타리아는 승합차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카니발은 약간 패밀리 미니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실제로도 애기들 많이 내립니다. 제가 이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뭐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이 보통 같은 색 카니발을 탄 분들이 항상 내리는 보면 애기들 내려요. 어른들이 이렇게 내리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흰색을 타서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다 이거야. 차 헷갈려. 그 너네들도 그러잖아. 이거 우리 차다. 왜냐면 번호판 보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차인 줄 알고 우리 차다 했는데 문을 하는데 안 열려. 뭐야 이거 왜 이래? 뭐 다른 차야.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다른 색깔. 근데 흰색 사야 돼요. 카니발은. 그 파란 색깔 샀을 뻔한 내 귓방맹이 달려요 진짜. 어우 끔찍하다. 인정하지? 이게 파란색이었다 생각해봐. 핀도스 그린이 나온다면 하시겠나요? 이 색으로? 카니발 핀도스 그린. 뭐다? 그린이. 그린이다. 살 것 같아 근데. 진짜. 근데 똑같이 감가를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돼요? 흰색이죠. 근데 그래도 난 살 것 같긴 해. 오래 탈 거면은. 내 G80도 그거 오래 타잖아. 오래 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나왔는데 핀도스 그린으로 살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진짜 그린 좋아하는 거. 요즘 그린 대세잖아. 어쨌든 왜 회장님 차고에 이 카니발이 한 대씩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카니발을 실제로 사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카니발을 사는지, 왜 카니발만 이야기하는지 진짜 몰랐는데요.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승차감이 뭐 S클래스 같이 부드럽고 뭐 롤스로이스 럭셔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내가 차에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 넓고요. 럭셔리한 편의 장비들은 없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 리무진으로 위에 TV라도 있어봐요. 그럼 그냥 거의 그게 궁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진짜 타고 싶었던 게 4인승 카니발 하이 리무진. 요거 타고 싶었어요. 냉장고도 있고 발 마사지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럭셔리하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는 뭐 S클래스나 이런 거 말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 4인승 사라 그래요. 근데 거기 전 단점은 버스 전용차로 탈 수가 없다는 거. 6명이 타야 되긴 하지만 그게 또 개꿀이에요. 9인승부터예요. 9인승에 6명이 타야 됩니다. 카니발 9인승이라 그래가지고 2명밖에 안 탔는데 버스 전용차 타면 바로 단속이에요. 셉니다 그거. 갑자기 엥 하면 뭐야? 이러면 저기 그 암행 순찰차 바로 잡히면 저기 딱지 벌점 15점인가 30점인가 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하지만 6명이 탑승했을 때 당당해집니다. 우리 그때 어디야? 저 어디 갔을 때지? 인제 갔을 때 영동고속도로 타는데 마성 저기 그 터널 지나자마자 그 공간 있어요. 저측에 갑자기 앞에 카니발, 나 카니발, 뒤에 카니발 이렇게 세 대가 가는데 갑자기 앞에 경찰이 세우세요. 근데 앞에 차는 걸렸어. 우리는 창문 내려가 6명! 6명! 그래서 6명 탔는데 다 서는데 여기요! 이랬더니 유튜브 아니세요? 경찰 저기 경찰 유튜브 아니세요? 멋져요! 이러고 우리 옆에 이제 길 막혔을 때니까 주말이었어요. 길 막혔을 때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막 6명 그러면서 창문 다 내리고 막 손 들고 개 멋있었는데 그런 장점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사는 하이브리드도 이제 9인승으로 아마 출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편하게 타려면 이 4인승 카니발 하이 리무진 사면 됩니다. 요점이 뭐냐? 카니발이기 때문에 카니발은 편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 이 카니발 타면서 는 것도 있어. 운전 실력. 인정이 안 해. 좁은 골목길 등등. 개 늘었어요. 차가 너무 크니까 운전하는 그 스킬이 엄청 늘었어요. 람보 탈 때보다 또 달라요. 근데 이게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차가 한 2억이다 이러면 이렇게 운전 못해. 근데 얘가 4천만이잖아. 4천만이 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중에 4천만 원이면, 그리고 얘가 수리비가 얼마 많이 안 들잖아요. 이거 파는 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감가가 세지도 않아 이 카니발은. 그래서 좀 공격적인 운전이 돼요. 좀 좁을 것 같은데 야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쫙 그럼 실제로 가요. 운전 실력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가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비쌌으면은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4천만 원에 이 정도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이런 가격 대비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카니발을 오래 타면서 느끼는 부분들, 편하다. 진짜로 실내 공간 넓다. 연비 뒤진다.
어디든 갈 수 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훌륭하다. 다음 만약에 이제 4세대 말고 5세대 카니발이 나온다고 하면 또 살 거다. 근데 이거는 나만이 아니었거든. 3세대 때 카니발 오너분들이나 아는 형들이 자기 카니발 4세대 신형 나오면 무조건 살 거라고 했거든. 실제로 샀어요. 저도 타보니까 알겠네요. 롤스로이스보다 카니발이 짱입니다. 엄한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이게 아마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4인 가족, 뭐 5인 가족 이런 분들이 좀 더 넓은 차 타고 싶으면은 뭐 독일 3사 SUV 뭐 X5 뭐 물론 차원이 다른 차긴 한데 그런 거보다 그냥 카니발 사는 게 더 만족하면서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카니발 차량자 같지 않냐? 그만큼 좋은 차인 진짜 그만큼 좋아요. 자, 이 정도까지 뭐 돈 하나 받고 찍은 것도 아니고 내 돈 내산이에요 이거 진짜. 단 1도 지원 안 받고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왜 카니발을 좋아하는 조금 이해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빨리 사고 싶다. 그거 나오기 전까지 10만 찍을 것 같아요. 10만 찍을 것 같아. 지금 벌써 6만 6천이거든. 근데 지금 좀 속도 많이 늦어진 거 알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 한 달에 7천, 한 달 만에 7,300km 탔어요.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 지금 몇 킬로예요? 저는 이제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11,000. 11,000? 두 달에? 3달. 세 달에? 진짜 매력적인 차입니다. 아마 카니발 타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진짜 편하고 만족도 있는 차.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샀던 차 중에 가장 만족도 있는 차를 뽑으라고 한다면 가격 대비는 카니발이에요. 가격 대비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차라고 하면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고요. 괜히 제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편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6만 킬로 넘게 타고 다니면서 나름 이게 근데 그 카니발 타면은 과학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거 좀 인정합니다. 아마 이거 카니발 타시는 분들 공감할 거야. 아니면 뭐 카니발을 이제 도로에서 보는 분들도 분명 공감할 겁니다. 차 좀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공도에서 운전 개덕같이 하는 사람들 막 보면은 저 새끼 또 과학이네. 저 어떤 차야 보면은 카니발이에요. 아니면 저 K5. 근데 얘만 타면 나도 모르게 저렇게 세계 좀 운전 저같이 안 해줘. 저또 말해. 이거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해요.